네, 이제 유형 4가 되겠습니다. 장소 고르기 문제입니다. 장소 고르기 문제는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식 17번에서 대화의 장소를 고르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에 보시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자, 공식 17번은 문제 7번부터 문제 10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듣기 문제가 모두 30문제인데요. 이제 10번까지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 4의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모두 읽으세요. 자, 선택지에서는 여러분이 장소와 관계되는 단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짧은 대화입니다. 짧은 대화이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특정한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와 표현에 집중하세요. 특정한 단어와 관계에 있는 단어와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사용된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17번입니다. 대화의 장소를 고르는 문제. 1번, 대화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대화를 들으실 때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어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고 대답하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대답을 할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지를 좀 줄여주세요. 바지를 줄이다. 언제 찾아가실 거예요? 자, 바지를 줄이고요. 찾아갑니다. 장소는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러한 단어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에 대한 대답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의문사와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장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들 제가 97쪽에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97쪽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은 모두 장소와 관계되는 단어들입니다. 대화를 들어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저는 녹차를 마시겠어요. 자, 어떤 장소에서 커피라는 단어와 녹차라는 단어, 마시다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커피숍 1번이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장소와 관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장소와 관계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 회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여자는 4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회의와 관계되는 단어, 회의실과 관계되는 단어. 두 단어와 관련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역시 회사라는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유형 5번입니다. 자, 유형 5는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화제를 고르는 문제는 모두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공식 18에서 제가 대화의 화제를 고르는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시험지에서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화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식 18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문제 11번부터 문제 14번까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5의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모두 읽으세요. 자,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화제와 관계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화제와 관계 있는 내용이 보통 앞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자, 따라서 앞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화제와 관계 있는 단어와 의문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제와 관계 있는 단어와 의문사에 주의하세요. 화제와 관계 있는 단어를 메모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에서 바른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18번입니다. 대화의 화제를 고르는 문제. 대화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역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화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역시 질문하고, 자, 질문은 역시 의문사로 할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어떤 화제와 관계되는지 여러분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자, 서울 태어나다. 태어난 곳은 인천이지만 서울로 이사했어요. 자, 인천이라는 단어, 태어나다, 서울, 이사하다. 자, 화제는 무엇일까요? 태어난 곳과 관계되는 바로 고향이 화제가 될 겁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다. 태어난 곳은 인천이다. 자, 이 공식과 관계된 팁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화에서 화제와 관계 있는 단어들은 한 번 이상 등장합니다. 자, 방금 전 문제에서도 서울에서 태어나다, 태어난 곳은 인천이다. 이렇게 2번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 화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로 묻고 대답하여 화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등장하는 화제는 제가 105쪽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105쪽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은 모두 화제와 관계되는 단어들입니다.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장갑을 받고 싶어요. 자, 문제를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제가 문제를 변형해 보았습니다. 생일에 무엇을 받고 싶어요? 장갑을 받고 싶어요. 자,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보다 생일이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받고 싶어요는 제가 그대로 받고 싶어요 라고 두었습니다. 남자가 장갑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화제 중 생일과 장갑 또는 선물과 장갑을 생각하시면 두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서 선물이라는 화제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 모두 화제와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자는 저는 냉면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고기라는 단어를, 냉면이라는 단어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화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분, 계획, 음식, 날씨. 불고기, 냉면, 음식을 화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유형 6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고르는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공식 19번에서 제가 듣고 적절한 그림 고르기라고 책을 써 놓았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 19번을 통해서 두 문제, 문제 15번과 16번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6의 풀이 비법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를 듣기 전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동작과 상황을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그림과 관계 있는 단어나 표현을 생각하세요. 자, 동작과 상황입니다. 이런 동작과 상황이 단어와 표현으로 바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에서 그림에 관한 힌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듣고요. 들을 때 그림에 관련된 힌트들을 꼭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과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사용된 그림과 관계 있는 단어들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관련 문제는 먼저 그림을 잘 보고 단어나 표현을 찾아내시고요. 자, 두 번째, 잘 듣고 그런 단어나 표현을 메모하셔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 19번입니다. 단어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자, 듣고 적절한 그림 고르기입니다. 자, 이 유형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그림인지,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화의 화제나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이 공식과 관계되는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형에는 등장하는 대화가 질문에 대답하기와 묻고 대답하기와 설명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 물건, 그 물건의 위치나 모양, 또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나 물건의 위치나 모양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에는 버스 그림이 있고요. 4번에는 택시 그림이 있습니다. 1번에는 남자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었더니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라고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무엇인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라는 이 유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의문사를 통해서 듣기 문제 유형 그림을 찾는 부분에서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유형 2에 대한 강조를 아까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자,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대답을 하는데 길 건너편이라고 방향을 가리켜 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 사람의 행동, 물건의 모양, 위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파마를 하러 왔는데요. 자, 여자가 파마를 하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자, 손님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가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파마를 하기 위한 가게이기 때문에 미용실과 관계되는 장소가 결정이 될 겁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림에서 손님이 많다라는 상황과 관계되는 그림은 1번과 4번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파마를 하러 왔고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점원과 손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4번은 지금 점원이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파마를 하기 전 그림인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4가지 그림이 있고요. 자, 약국이라는 단어가 일단 보이고요. 자, 1번과 2번은 1번에는 간호사가 등장하고요. 2번 그림에는 의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병원이라는 장소일 겁니다. 병원이라는 장소이고요. 3번과 4번은 약국이라는 장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들어봅니다. 자, 여자가 점심을 먹고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가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소화제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과 의사, 약국과 약사, 그리고 손님, 자,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그런 대화가 두 사람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2번은 진찰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진찰을 하는 그림입니다. 3번은 여자 손님이고요. 4번은 남자 손님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은 결국 남자가 소화제를 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받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남자가 바로 약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